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못마땅해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것과 그러한 이유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거든요. 남편은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물건의 건품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었기에 자주 통화도 하고 그러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대기업 직원들이 갑질 아닌 갑질을 많이 하곤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의 대기업 직원들은 본인이 잘못을 해도 다들 제게 뒤집어 씌우기 일쑤였고 우리같이 작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조금은 하찮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랬기에 제 입장에서는 남편의 모습이 신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과 일하면서 대기업 직원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아보기도 했거든요. 물론 모든 대기업 직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암튼 그렇게 남편과 일을 하다가 둘이 사귀게 되었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부터 시어머님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해간 혼수도 상해 차지 않는다며 그렇게나 구박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워낙 익숙한 성격이었기에 시어머님의 언행을 그냥 참고 넘기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님이 제게 함부로 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남편 앞에서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천사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의 가장 나쁜 행동 중 하나가 먹던 음식을 제게 주는 것이었는데요. 하물며 며칠 전에 한 음식을 제게 주면서 말하기도 했어요. 얘, 이거 어제 내가 한 건데 엄청 맛있지 뭐냐? 니들 온다고 하길래 내가 하나뿐인 우리 귀한 며느리 주려고 이렇게 남겨뒀잖니? 시어머님이 제게만 음식을 주면서 말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기쁜 듯이 말했고요. 엄마, 이젠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본 아들은 조금 서운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더 챙겨야 나중에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말도 있잖니?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우리 귀한 며느리를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역시 우리 엄마는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넌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암튼 이 음식은 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 주려고 챙겨놓은 거니까 넌 절대 손도 대지 마. 엄마 말 알아들었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난 손도 안 댈 테니까. 시어머님의 고급스러운 연기에 남편은 어떠한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님의 속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님의 만행에 대해 어디에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이 시어머님에 대해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제게는 참 나쁜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엄마였거든요. 한마디로 시어머님은 자식에게 모든 걸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기에 시어머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착한 남편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너무나 착한 남편이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의 연기는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음식에서 쉰내가 나던 날도 있었거든요. 그날 음식을 먹던 제가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이 놀라서 제게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세상에나, 우리 며느리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 왜 임신하면 헛구역질도 하고 그러거든. 제가 헛구역질을 하는 이유를 지레짐작한 시어머님이 대단한 연기력으로 화제를 돌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이 놀란 듯 물었고요. 뭐야, 당신 임신한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아니야,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어머님, 오늘은 제가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식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 음식이 너무 아깝구나. 내가 넣어주려고 특별히 남겨둔 건데 말이야. 시어머님이 잔뜩 인상을 쓰며 음식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님을 말렸어요. 엄마, 그럼 내가 먹을게. 엄마가 힘들게 만든 음식인데 내가 먹으면 되잖아. 어? 네가 이걸 왜 먹어? 아니, 엄마가 특별히 만든 음식이라며. 근데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그니까 그냥 내가 먹을게. 남편이 그저 순진한 얼굴로 시어머님께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남편한테 버럭했어요. 됐어. 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 주려고 만들었지. 누가 너 주려고 만든 줄 알아? 라며 시어머님이 순식간에 음식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저만 참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꾹 참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의 최악의 모습을 보며 저도 사람인지라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꾹 참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 하나만 참으면 다 행복하니까 그럼 된 거지라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고 둘은 몇 달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는 저와는 다르게 부모님 두 분 다 약사라고 했는데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부잣집에서 잘 자란 티가 났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만 해도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해왔으니까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의 입이 귀에 걸렸는데요. 제 앞에서 시도 때도 없이 동서 자랑을 하며 저와 비교하기 일쑤였어요. 굳이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댁에 따로 불러서 면박을 주기도 했거든요. 이 한우 좀 봐라. 네 동서가 사다 준 건데 이게 백화점에서도 엄청 비싼 거라고 하지 뭐니. 어때? 좋아 보이지? 네, 엄청 좋아 보이네요. 내가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이래서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야 하는 거야. 지금만 봐도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니? 네 동서는 말이다.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고급으로만 사다 주잖니? 네가 언제 한번 이런 거 사다 준 적 있니? 거기다 사돈 양반 두 분 다 약사라 그러신지 시시때때로 좋은 영양제도 보내주시고 요즘은 내가 아주 살맛이 나는구나. 맏며느리 때 못 받아본 걸 이제야 다 받아보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구나. 오늘 내가 널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잘 봐라. 넌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는데 이 정도면 내가 너한테 엄청 잘해주고 있다 그 말이야. 시어머님의 말에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어머님은 당신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을 한 100번은 한 듯 했어요. 속으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았지만 그날도 역시나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로 인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동서의 첫인상은 부잣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란 그런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시어머님은 그런 동서를 저처럼 무시하진 않았지만 약간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해보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잘 구슬려서 당신한테 돈을 많이 쓰게 만들자 그런 속셈인 듯 해보였거든요. 동서는 워낙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었기에 시어머님의 과한 요구도 그냥 들어주곤 하는 듯 해보였어요. 동서나 서방님이나 돈도 꽤 잘 벌었고 결혼할 때 동서네 친정 부모님이 외동딸인 동서에게 집도 하나 장만해 줬다고 했거든요. 그랬으니 동서는 시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잘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날은 시아버님 생신이라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저는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시어머님이 제게 비웃듯 말했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돈이 없으면 그냥 몸으로 때웠다. 네가 혹시 서운해할까봐 하는 말이야. 네 동서는 용돈을 100만 원도 넘게 주는데 음식까지 시킬 순 없는 노릇이잖니. 그 부분은 너도 이해가 되지? 네가 비록 전문대밖에 못 나오긴 했어도 설마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겠지?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참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어머님은 내내 동서와 저를 비교하느라 제 표정을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식사 시간이 다 돼서 동서와 서방님이 집으로 들어섰고 우리 남편도 그 뒤를 따라 들어왔는데요.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당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렇게 나도 같이 와서 돕는다니까 굳이 말리고 그래. 힘들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어머님 보조 역할밖에 안 했는걸. 미안해하는 남편과 웃으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님이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맏며느리라 그런지 굳이 와서 음식하는 걸 돕겠다고 하지 뭐니. 엄마, 우리 아내가 워낙 착해서 그래. 고마워, 여보. 남편이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상 차리는 걸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그런 남편을 말렸어요. 됐어. 넌 그냥 가서 앉아있어. 네가 왔다 갔다 하면 괜시레 정신만 사나워. 우리 집사람 어제부터 이랬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지. 글쎄 됐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남편의 등을 떠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커다란 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졌는데요.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고마운 듯 말했어요. 둘째야, 네가 용돈을 많이 줘서 이렇게나 한 상 차렸지 뭐냐. 네 덕분에 오늘 우리 아주 포식하게 생겼다. 시어머님 눈에는 고생해서 음식을 만든 제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 듯 해보였어요. 그 모습에 많이 씁쓸한 기분이 들어 제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참 대단했던 것이 그날 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도 역시 제게 먹던 음식을 꺼내줬어요. 이건 내가 우리 맏며느리 주려고 특별히 준비해 놓은 거다. 시어머님이 반찬 뚜껑을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먹다 남은 치킨 몇 조각이 들어있었어요. 그 모습에 동서가 기가 막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동안 보니까 어머님은 왜 자꾸 형님만 따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 조금 서운하려고 해요. 서운하긴 뭐가 서운하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식사를 할 때마다 어머님이 형님만 따로 챙기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며느리인데 왜 차별 대우를 하시냔 말이에요. 차별 대우는 무슨 차별 대우야. 넌 여기 바로 한 따뜻한 음식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부럽다고 그래. 전 형님이 부럽단 말이에요. 어머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우리 귀한 맏며느리 먹을 음식이라고요. 어머님,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입니다. 저한테도 귀한 대접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제가 그거 먹을게요. 라며 동서가 잽싸게 음식을 낚아채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동서가 치킨을 들고 뜯는 모습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치킨으로 인해 사달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식사가 끝나고 잠시 뒤 동서가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듯 하더니만 나중에는 아예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에 서방님이 놀란 채 동서를 흔들어대고 있었고요.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까 먹은 치킨이 뭐가 잘못됐나 봐. 그거 먹은 뒤로 이상해. 뭐? 치킨? 서방님이 놀란 채 뒤를 돌아보더니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엄마, 설마 그 치킨 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어? 그게 상했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님이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서방님에게 물었어요. 치킨이라니 무슨 치킨? 아니 아까 엄마가 형수님한테 준 치킨을 이 사람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내 화장실 들락거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뭐? 치킨? 시아버님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잠시 생각을 하시다가는 무엇인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외쳤어요. 당신 혹시 엊그제 먹고 남은 치킨을 둘째한테 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첫째한테 주려고 했는데 그걸 둘째가 뺏어 먹은 거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첫째한테 주려고 했다니. 시아버님이 눈까지 부릅뜨고 시어머님을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님이 짜증난다는 듯이 외쳤어요. 첫째는 그동안 그런 거 많이 먹어도 아무 탈도 안 났단 말이야. 그니까 네가 그걸 왜 받아먹고 난리야. 뭐? 그럼 그동안 첫째한테 따로 챙겨준 음식들이 죄다 그런 음식이었다 그 말이야? 내가 남은 음식은 바로바로 버리라고 당신한테 몇 번이나 말했어. 설마 당신 첫째한테 일부러 그런 거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동서는 배가 아프다며
떼굴떼굴 구르고 있었고요. 결국 놀란 서방님이 동서를 급히 차에 태우고는 응급실까지 가야 했어요. 그날 동서는 닌겔까지 맞고 안정을 취하다가 늦게 퇴원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시어머님이 제게 먹다 남은 음식을 준 것이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시아버님의 끊임없는 추궁에 시어머님이 이실직고를 했어요. 당신 첫째한테 일부러 그랬지? 착한 얼굴 뒤에 가면을 감추고 있었구만. 내가 그냥 그런 줄 알아?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우리 첫째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홀어머니에 그것도 전무대밖에 안 나온 쟤랑 결혼할 수가 있냔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들 알기나 해? 아니 그런다고 먹는 음식으로 장난질을 해? 당신 그러다 첫째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그까짓 날짜지나 음식 좀 먹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해? 지금까지 멀쩡했는데 호들갑 좀 떨어대지 마. 호들갑? 당신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둘째 응급실 가는 거 보고도 그따위 말이 나와? 당신 혹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몰아붙이고 있자 남편도 시아버님을 거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네. 우리 집사람은 혹시나 내가 상처받을까봐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집사람이 엄마한테 그렇게나 잘했는데 엄마는 양심도 없어?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그니까 누가 저따위 여자랑 결혼하래? 너 이리 좀 와봐. 너 때문에 집안 풍비박산 나니까 좋냐? 좋아? 시어머님이 제게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아버님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고 시어머님이 집에서 쫓겨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두 분은 별거에 들어갔는데요. 시아버님께서 두 얼굴의 시어머님이 무섭다며 같이 못 살겠다고 했거든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한 시어머님이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시아버님은 단호했어요. 다 필요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겠어. 뉴스에서나 나오던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남 얘기가 아니었구만. 혹시 알아? 내 음식에도 이상한 짓을 했을지. 사람이 먹는 음식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시골에 계신 외삼촌네 쪽방에서 지내고 계신답니다. 한마디로 가족 모두 등을 돌린 채 상관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동서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어요. 형님, 사실 그날 치킨 제가 억지로 먹은 거예요.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어머님이 형님한테 오래된 음식 주는 거 바로 알았어요. 근데 형님이 어머님 눈치 보면서 그걸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그때 저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 앞에서는 마치 형님 챙기는 듯한 어머니 모습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그 치킨 제가 그냥 먹겠다고 한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던 동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놨습니다. 근데 그 치킨 말이에요. 그거 상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날 동서 탈진해서 응급실까지 갔었잖아. 그게 사실은 제가 그날 변비약을 일부러 많이 먹었어요. 약국 가면 변비에 좋은 푸땡 주스라고 팔거든요. 그거 무진장 먹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 어머님 잘못된 행동을 알리려고 그랬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동서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보다 나이 어린 동서가 오히려 저보다 낫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너무나 창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님이 부당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당당히 맞섰더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이 제게도 전화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사과도 하고 시아버님을 찾아가서 빌기도 했지만 시아버님은 여전히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냥 참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만 느껴졌는데요. 아무래도 제 자존감이 너무 낮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지금도 시골의 쪽방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시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과연 용서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